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얼마 전에 미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유세중의 괴한으로부터 피격을 당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총이 발사되는 그 찰나, 그 순간적인 찰나에 트럼프가 차들을 버리고 고개를 돌리는 타이밍과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알이 어, 트럼프가 움직이지 않았다면요, 아마 머리를 관통했을 겁니다. 그런데 살짝 움직이는 바람에요, 총알이 귀만 맞추고 말았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고개를 살짝 돌리지 않았다면요, 분명히 트럼프는요, 암살되고 말았다고 보는 것이 아마 옳을 줄 압니다. 이를 두고 말입니다. 자작극 아니면 뭐 음모론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수백 미터 거리에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는 그런 연출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그 남자라면 다 군대 다녀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격들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실제 0점 사격이라고 군대에서 많이 하는 사격이 있습니다. 0점 사격은요, 10m 거리에서 사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10m 거리 사격을 해도요, 목표물 2, 3cm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백 미터 거리에서 아무리 스코프, 그러니까 망원경을 가지고 저격총을 가지고 저격을 한다고 해도요, 2, 3cm 정확하게 귀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요, 자작극 음모론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전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이야기를 꺼낸 것은요, 트럼프 피격 사건을 사전에 미리 예언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브랜던이라는 사람이요,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사전에 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복음 채널에서는요, 이 브랜던의 그 다른 예언까지도 앞다퉈 자신의 채널에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그 흥미를 끄는 예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브랜던이 밝혔다고 합니다. 저는 관심이 없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브랜던이 그 밝힌 적그리스도는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인 빈 살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브랜든 트럼프 피격 사건을요, 아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너무나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하고 그 예언이 맞았기 때문에 예언에 대한 관심 많은 유튜브 복음 사역자들은요, 적그리스도가 빈 살만이라고 거의 확신하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내보낸 것을 봅니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을 제가 보는데요. 저는 약간의 견해를 달리합니다. 우리가 빈살만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보기에는요, 약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적그리스도 후보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갖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공감하실 줄 압니다만은, 적그리스도라면은요, 전 세계를 휘어잡을 만한 그런 권력을 일단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권력을 쥐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요, 어필할 만한 그런 신비스러운 외모와 매력도 있으면 더 좋을 겁니다. 은행이나 외모가 평범하거나 매력에 탁월하지 않으면 그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면요, 그는 일단 적그리스도 후보군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2016년입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에서는요, 그 당시 도널드 트럼프와 푸틴한테요, 제3성전을 건축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2018년 5월 1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 당시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요,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그렇게 전 세계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트럼프 사인 쿠슈너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때 그 쿠슈너가 말입니다,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요, 대사관 이전이 더 강력하게 그렇게 신속하게 그렇게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그 정부는요, 2018년에 트럼프를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비유를 하면서요, 트럼프 코인까지 동전까지 발행한 것으로 그렇게 트럼프를 인정한 것이 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때 말입니다, 모두가 트럼프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요, 그런 루머도 돌았습니다. 저도요, 적그리스도가 트럼프가 될 것이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이 수년 내에 있다면 적그리스도가 트럼프가 될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확신적으로 그렇게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에서는요, 그 트럼프를요, 그 정도밖에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 말입니다. 트럼프는 낙마를 했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 당시 유대인들을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그 당시 제2성전을 건립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그런 역할을 감당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고레스 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그 정도만 인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쿠슈는요, 조금 다릅니다. 트럼프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모든 역할을 뒤에서 했던 실제적인 주인공이 바로 쿠슈너라는 겁니다. 쿠슈너의 양력을 보면은요, 1981년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981년생이라면 올해 43세거든요. 상당히 젊습니다. 하버드대 정치학을 공부했고요. 뉴욕대 경영대학원, 그리고 뉴욕대 로스쿨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유태인입니다. 쿠슈는요, 유태인이고요. 유태교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요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바로 쿠슈는요, 유다지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맡고 있어 움직이는 유대인 거대 자본가 중에 한 사람인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하고요, 쿠슈너 가문이 오랜 친분이 있는 그런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세계 그림자 정부, 뭐 딥스테이트,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런 용어 말입니다. 이런 단체 용어를 우리가 그 음모론으로 보통 치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음모론에 나오는 이런 용어, 이런 그 용어에 나오는 그런 어둠의 세력,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그 그림자 정부 말입니다. 이런 세력과도 쿠시너 가문이요, 오랜 친분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쿠시너 소유 빌딩이요, 그 당시 아이러나게도 666이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맨하튼 5번가 666번지에 그 건물이 위치해 있었고요. 건물 외벽에 그 당시에 66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물론 이 빌딩은요, 시디뱅크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이전에 이 666 빌딩은요, 베리칩을 개발한 그 회사가 그 빌딩에 입주해 있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집권하고 있는 그 당시 말입니다, 쿠션은요, 백악관 선임 고문이었는데요. 백악관 선임 고문이었 그 쿠시노의 신분이었지만은요, 미국 그 백악관 안팎에서는요, 쿠시노보다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은 없다는 소문이 파다했답니다. 그래서 미 사교계에서도요, 실질적인 것 미국 대통령은요, 트럼프가 아니라 쿠슈너라고 그렇게 평가할 정도였답니다. 또 그 당시 중동 평화 협상 구성의 그 실적인 설계를 누가 했냐면요, 쿠슈너가 했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협정을 이끌어내는 사람도요, 쿠슈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 이스라엘 그 유대인 그 사회에서는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3위에 바로 쿠슈너가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만약에 이번 미 대선에 트럼프가 승리하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요, 다시 쿠시너는요, 정치 전 세계요, 그 활동을 아마 왕성하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온 세계에 자신의 이름과 그 모습을 확연하게 드러내지 않을까, 그렇게 부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은 작은 뿔에 관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열 뿔 사이에서 나온 이 작은 뿔이요, 권세가 강해졌어요. 세계를 휘어잡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은 과연 누가 될 것입니까?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유력한 인물이 바로 지금으로서는요, 쿠슈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트럼프가 이번 미 대선에 당선되고 나면은요, 적그리스도 윤곽은 아마 더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적그리스 후보로요, 트럼프, 그리고 쿠시너, 그리고 브랜던이 예언했다는 빈살만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외에도 말입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고요, 프랑스의 현 대통령인 엠마누엘 그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도요, 적그리스도 후보군에 올려도 될 듯합니다. 마크롱 대통령 그 나이 많은 그 부인 말입니다. 그 영부인의 그 배경이요, 아주 놀랍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그 정치적 입지도 없는 상황에서요, 이 부인과 결혼하면서 말입니다, 정치계의 혜성처럼 등장했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합리적인 의심을 마크롱 대통령에게 해봅니다. 우리가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자기 어머니 뻘 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고 매력적인 이 마크롱 대통령 말입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이 자기 어머니 뻘 되는 나이 많은 여자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의 배경이요 아주 심상치 않거든요. 상세한 언급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한번 자료를 찾아보면 아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마크롱 대통령 영부인 말입니다. 대단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롱이 결혼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매력적인 젊고 매력적인 이 마크롱 대통령도 저는 적그리스도 후보군에 저는 올려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말입니다. 제가 소개한 인물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수년 내에 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2030년 안에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면요, 적그리스도 후보군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재림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정도 뒤인 2050년 아니라면요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요, 예수님이 재림이요 2030년 안, 그런 가까운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은 종말의 시나리오가 그렇게 전개된다면은 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그런 가정하에 적그리스도 후보군이 이렇다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되려면요 한 가지 더 염두에 둬야 할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에서 메시아의 조건으로 어떤 그런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 기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유다 지파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다 지파 소속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물론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아도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정도까지라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실제 아마 이런 상황이 아마 발생할 줄 압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확신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제3성전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7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인물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조건인 유다 지파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빈살만은요,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빈살만은요, 이슬람교도거든요. 브랜든이 예언했다고 했어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단정 짓기는 이렇게 무리가 있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밝힙니다. 이스라엘 그 산내들은 공에서 인정하는 사람이야만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다면은요, 적그리스도 후보군에서 우리가 더 근접한 후보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브랜든이 적그리스도가 빈살만이라고 했다고 해서요, 저는 빈살만이 적그리스도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단정 짓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요,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더 확연하게 아마 모습을 드러낼 줄 압니다. 그때 보면 알겠지만 아직은 브랜든이 예언했다고 했어요. 빈살만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추정하기에는요, 그렇게 우리가 단언하기에는요, 좀 무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세계 정세는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종말의 타임라인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함께 그 지켜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안 그래도요, 2025년에 뭐 대공황 말입니다. 그런 경제적 극심한 대공황이 발생한다는 그런 예언도 있고요. 2025년에 뭐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한다는 그런 예언도 심심찮게 사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는데요. 이렇게 세상은 참 어수선합니다. 이렇게 어수선 세상일수록요, 우리는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신부단장의 시급함을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부단장을 서두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